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워낙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5분인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25분을 다 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섯 분 발표하신 분들께 이 토론에서는 그동안 각자 그 전문 분야, 장문화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장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널 마지막 그 종합 토론에는 이 장문화를 아마 이 한식문화 연구원에서는 진흥원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으로 이 장문화 학술 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 등재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 아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하신 분들께서 자기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네스코의 등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각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이러한 것을 좀 초점을 맞춰야 유네스코 등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하만희 선생님은 가셨고 어떻게 윤덕인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시간 너무 힘드실 텐데요. 결국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발표했던 부분에서 앞으로 좀 돌아가면 유네스코가 바라고 있는 무형유산은 정의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에 맞추어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체성 그리고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우리 장문화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으로 한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 온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은 담거나 간접은 그걸 먹는 거죠. 그런 문화를 즐기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재창조라는 개념은 뭔가 새로운 거를 플러스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어느 TV 프로에서 보니까 약된장을 명인이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보면서 저게 어쩜 이렇게 중국 두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 물론 두시는 볶는 과정이 플러스가 되는데 그냥 이거는 삶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가루로 빻아요. 그거는 완전히 중국식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분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는데 기록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요. 그걸 봤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를 뭉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메주를 만드는 과정은 아까 일본 장면도 나왔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메주 만들어서 이제 그걸 다시 건조시키고 가루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뭔가 조금 내부에서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가 된장 냄새 난다고, 청국장 냄새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정체성이나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거가,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가 등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고 다들 청중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발표하신 배영동 선생님이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멀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을 다른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보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메주를 쓰는 것, 그리고 된장 담그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그 전승 지식을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오늘 이게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로 바뀐 상황에서 이 장을 담그고 메주를 쓰고 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장류의 소비가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현대화하는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이제 식품 가공학 하는 쪽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해야 되겠고, 또 건축학, 네, 건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에서도 이 장류를 만들고 먹는데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김치냉장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김치독의 원리를 이용해서 발명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장류를 김치독 원리를 통해서 김치냉장고 만들듯이 어떤 그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냄새를 조금 줄이는 방식, 이것이 집합주거에서 어쩌면 그 제약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 것이니까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최근 한 30년 사이에 젊은 세대하고 이 기성세대하고 사이에서 이 식감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장류가 좋은 것이니까 먹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번에 답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장 담그기에 자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 군데에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하게 좀 만들면, 그렇다면 이제 고택이라든지 종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장을 담는 것이 주류이니까 그 행사를 할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자기도 체험하고 담아가지고 간다면 그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장류는 뭐 현대에서도 이 나눔의 음식이다, 느림의 음식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나눔의 음식이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 세대 간에 나누기도 하고 도시와 농촌과 도시 간에 나누기도 함으로 해서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공동체 문화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우리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덕균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발표했던 분들과 접합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가 이 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한반도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부분이 참 중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들 중국에서는 뭐 공동체 문화가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일찍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와서 그래서 상호 부조하고 우리와 같은 그 두레 같은 이런 문화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레라는 단어가 그들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중국 그 문화유산을 하면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고 이미 중국에서도 글을 써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중국에도 우리와 흡사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두장이 차지하는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고 거의 중국 음식에 두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재 상태에서도 굉장히 그 가치를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덴티티가 좀 중요할 것 같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원지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기원지에서 융숙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려도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두장 문화 자체가 유래한 것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지역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국 사세에서도 이 지역 자체가 이 실을 특산물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도자 공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발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갖고 있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아까도 발표에서 내가 도홍철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도자기 만드는 도자기란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옹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근 800년 동안 이런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야무진 그 옹기를 만들어서 그 옹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옹기 문화가 사실은 어떤 두장 문화라든지 또 양조 문화를 견인을 했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 쪽에서 이런 문화가 유래될 수 있고 그것의 그 중국보다 뭐 빠르면 빠르지 늦지는 않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사서에서는 중국의 기록에 없는 청장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후대의자 비록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상가요록 같은 데서 분명하게 잘 제시되어 있고 그 방법론도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용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문화가 중국에도 상당한 두장 문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가 갖고 있는 이걸 좀 강조해서 우리가 왜 이 두장 문화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런 필요성을 먼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히라쿠 선생님한테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요. 순두부에 그 메주에 가루를 뿌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고 나서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일본에서는 사실 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소는 미소, 쇼유는 쇼유, 나또는 나또. 각각 제각기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계기로 미소, 쇼유는 원래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돌아보면은 나또하고 비슷한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콩의 발효식품인 장이라는 것, 이 두장 문화
이 두상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일본의 문화 안에 정확히 정착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이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10년 이상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제가 재생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미소를 뭉개서 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프로치해서 또는 혼자서 사는 여성분들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 제 이름을 넣으면 볼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말하는 한국의 된장입니다. 이 한국의 된장을 모두가 함께 쉽게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구자라든지 지인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9분이요? 8분? 8분. 8분이 남았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청중 중에서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장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 하는데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청중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선생님. 그럼 거기에서 비개방성 그것을 이제 다원화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면 유네스코의 이제 목록 기준에 좀 이제 충실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쓰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문화의 전통 그것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인데 약간은 이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장문화에서는 비개방성이나 다원성이 상당히 좋은 측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배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이 과연 지금 닮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이제 고집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유네스코의 목록 기준에 맞춘다면 비개방성이나 다원성을 어떻게 좀 더 전통은 전통대로 가지만 미래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기술하는 게 좋을 것인지 좀 더 첨언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혹시 북한에 지금 장문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는 뭐 우리하고 같으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면 북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북한의 최근에 장문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교수님들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답변하기 어려운 거를 물으셔서 제 생각에는 그 비개방성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어느 집안에 어느 가문의 그 노하우, 뭐 전통성, 어떤 분은 철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개방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나름의 그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집안만의 거를 좀 존중해 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뭐 개방을 하고, 요즘에 종과에서 장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자기네 비법이고 뭐고 다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다 전승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전수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그 뜻에 의해서 전승받는 사람들이 그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제 그런 면은 그 전수하는 사람한테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점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아까 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외부의 사람한테 하여튼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거를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다 개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제가 이거 그 원고 쓰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글쎄 저한테 있는 거는 그 인터넷 자료 외에는 사실 없어서 인용을 그냥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전반적인 음식, 뭐 김치라든지 그런 거를 본다면 북한 쪽이 훨씬 전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화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쪽의 거가 북한 음식에는 상당히 많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또 기회가 되면 그쪽도 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나요?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장문화에 대해서 잘 사실 몰랐는데 그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국의 장문화 경험은 했지만 자세한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아마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도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를 갖기 때문에 같이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희가 아리랑을 등재할 때도 북한하고 같이 등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두 나라가 두 지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못했고 김장 때도 또 했지만은 굉장히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씨름은 어떻게 그 당시에 아주 극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공동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12년에 했는데 13년에 북한이 또 아리랑을 했고 우리가 13년에 김장을 했는데 또 15년에 1년 후에 북한이 또 그 김장을 했고요. 아마 우리가 또 장을 하면은 또 하지 않을까. 같이 하면 제일 좋은데 아니려면은 아마 따로 또 신청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김장 문화를 등재할 때 제가 적극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 당시 유네스코가 음식 문화는 상업화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안 하던 그런 그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김장 문화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메이킹 김치거든요. 그래서 김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 구체적인 음식의 이름이 들어가서 유네스코로 등재된 게 우리 김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류도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혹시 상업화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유네스코에서는 항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유네스코에서 중시하는 거는
종목보다는 사람의 관심, 공동체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작성할 때 김치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김치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쓴 게 아니고 김치의 문화, 김장 문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쯤 지금 김장 시기인데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하는 대신에 김장 하셨어요? 이런 걸 묻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한테 이 김장 문화가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배추값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게 다 텔레비에 나오고 과거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김장 때는 김장 보너스까지 줄 정도로 전국이 이 김장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김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음식 문화다 하는 것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장 문화가 한국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 문화에 대한 것을 자꾸만 발굴을 해가지고 그 한 번도 한국의 장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장 문화를 뜬금없이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하느냐.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 이 장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아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저 두장 문화 하면은 아마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언어하고 한국인의 문화, 언어 문화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언어가 한국만 있느냐 이렇게 당장에 나오죠. 그렇지만 한글 뭐 이렇게 가지고 한글 하면은 이건 완전히 한국 거란 말이죠. 그리고 콜론하고 한국의 언어 문화 이러면 아무도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거를 단독 등재를 하시려면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없는 한국 장문화만의 독특성을 집어넣어야 다른 나라에서 토를 안 단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저는 핵심이 장독대와 메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장독대라든지 메주를 해서 같은 장문화긴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다르고 한국은 좀 그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독대와 메주라는 거는 앞으로도 그 한국이 관광 자원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했을 때 독특한 한국의 말하자면 한국의 이 간장, 고추장, 된장 이게 다 장독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된장, 아까 배영동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된장에 의한 된장으로 만들어진 된장찌개는 정말 한국인의 맛이죠. 아주 어머니의 맛이라든지 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고 이것도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그 한국 사람이 식당을 가봤더니 된장찌개 메뉴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사람들이 된장찌개를 얼마나 자주 먹느냐 이게 사실 한국의 소울 음식이거든요. 이런 거를 자꾸만 어필해서 쓰셔야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장문화는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중요성을 세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된장도 그렇지만 이제 고추장도 지금 우리가 고추장이라는
고유의 언어가 지금 세계적으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장독대 문화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 전부 한국말로 하시는 게 저는 아까 저 이사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한국말로 고추장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장독대의 매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한국만의 독특한 장문화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한국 사람들이 왜 된장 찌개라든지 이러한 그 음식에 과거에는 없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외국 음식이 많아도 다시 된장으로 돌아가거든요. 된장을 잘 먹고 자주 먹고 이러한 거를 좀 강조해서 쓰신다면은 굉장히 그 세계인들한테 애필하는 그러한 그 문화를 하나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